귀농 귀촌을 생각하셨거나 저렴한 시골집을 찾고 계신 분들은 꼭 한 번씩 들어보셨을 법한 지역입니다. 혐오시설이 없고 맑고 깨끗한 주변 환경을 모두 갖추고 있음은 당연하고, 오늘 소개해드릴 저렴한 주택이 위치한 마을 속으론 누가 봐도 부족함 없는 채광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변으로 위치한 임야들 사이에서 수많은 골짜기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소개해드릴 마을은 골짜기 사이로 위치한 주택이라 봐주시면 되고, 세컨하우스나 귀농 귀촌용 시골집으로 최적의 물건이라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영상 속으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주택이 보이고 있습니다. 해가 넘어가는 시간대에 촬영했지만 정남향 배치로 이뤄진 주택이라 주변으로 위치한 다른 주택들보단 채광량이 훨씬 좋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요. 주택 또한 수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여서 많은 비용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실제 사용 현황 자체는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주택을 눈여겨보신 다음 모든 내용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는 곳은 마을로 접어들어오기 전에 위치한 왕복 2차선의 도로변입니다. 마을 앞으로 지나가는 왕복 2차선의 도로변에서 대략 100m 정도를 이동하시면 오늘의 집 앞으로 도착이 가능합니다. 집 앞까지 이어진 도로의 경우 모두 국유지 현황도로로 이뤄져 있으며 개인 필지들이 없기 때문에 도로 사용으로 인한 어떠한 분쟁의 여지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마을 속으로 들어오시면 지대가 점차 낮아지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살짝 내리막길을 따라 조금 더 이동하시면 오늘의 집 앞까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영상 속에서 오늘의 집이 보이고 있습니다. 멀리서 볼 때랑은 조금 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맞습니다. 보시는 그대로 지붕과 외벽은 어느 정도 수리가 되어 있으며 집 바로 앞으론 3m 폭의 국유지 현황도로와 접하고 있으니 차량을 가지고 진입을 하실 때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의 주택을 정말 저렴한 헐값으로 취득한다라 부동산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으신가요? 물론 앞마당으로 텃밭 공간이 없다는 점은 다소 아쉽게 작용할 순 있지만 집 주변 토지가액 자체가 높지 않아 근거리에 텃밭을 마련하시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 텃밭 공간의 부재는 아쉽게 다가오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바로 옆으로 위치한 토지와는 경계 구분이 되어 있으며 두 곳 다 같은 소유자분이 사용하셨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오늘 진행 중인 물건은 주택이 존재하는 곳만 진행 중이기에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바로 옆으로 위치한 75평의 대지 또한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이 가능하니 여러분께 직접적인 부담감을 안겨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물건의 전체 대지 면적은 407제곱미터 123평이고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오늘 물건을 취득하시고 추가적인 토지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바로 옆으로 위치한 75평의 대지까지 추가적으로 취득하신다면 상당히 넓은 면적의 시골집으로 사용이 가능하니 오늘 물건에 방문해 보신다면 꼭 추가적인 내용까지 생각하시고 물건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추가적인 토지가 필요 없으시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만 사용하셔도 전혀 부족함이 없으니 이 부분은 필수적으로 권해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지 위로 건축된 건물의 전체 면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대지 위로 건축된 전체 건물의 면적은 149.7제곱미터 45.2평이고 그 중에서 주택의 순수 면적은 61.7제곱미터 18.6평의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구조는 목조 및 조적조에 기와형 강판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바로 앞으로 위치한 주택의 일부의 경우 판넬조의 기와형 강판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택의 옆으론 창고 공간으로 이루어진 곳도 존재하고 있으며 우편함에 우편물이 가득 들어찬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소개해드린 집은 빈집이라 봐주시면 됩니다. 주택 상태를 확인해보니 지붕과 외벽은 어느 정도 수리가 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택의 옆으로 위치한 창고의 경우 15평 정도의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지의 경계 중 일부는 현재 수목이 심어진 상태였습니다. 주택은 어느 정도 부분 수리가 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외부의 모습만 보고 속으시면 안 됩니다. 감정평가서상 제공된 주택 내부 사진을 확인해보면 내부 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부의 모습을 확인해보면
정리를 진행하셔야 할 폐기물들도 보이고 있으며 주택 면적 자체가 그리 넓지 않아 주방과 내부 방 수리까지 모두 진행하시더라도 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에 대해 잘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현재 주택 난방의 경우 유류 보일러를 이용하시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취사는 LPG를 사용 중입니다. 하지만 장기간 빈집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는 점을 미뤄봐선 보일러 교체는 필수적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택으로 진입하는 도로 앞으론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농경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다행히도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어 직접적으로 농약 등의 피해는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설명드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뒤편에서 설명드릴 상세한 주소를 통해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을 취득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제 항공으로 더 높이 올라가 물건의 대지 경계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매각 물건의 대지 경계면입니다. 대지의 전체 면적은 407제곱미터 123.1평이고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지 경계면 자체로만 본다면 현재 부족함이 없는 상태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지만 텃밭 공간이 없다는 점은 다소 아쉽게 작용할 순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앞마당이 시멘트로 작업되어 있어 흙먼지가 날리지 않는다는 장점은 분명히 존재하는 듯하며 만약 텃밭 공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바로 옆으로 위치한 75평의 면적을 가진 대지를 헐값으로 취득하신 후 텃밭 공간처럼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과 바로 옆으로 위치한 토지의 경우 지목이 대지로 이루어져 있어 농취증 발급이 필요하지 않으니 이 또한 상당한 장점이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대지 경계면을 자세히 보시면 부분적으로 비워진 공간들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표시되는 공간의 경우 현황상 도로로서 사용 중인 군유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는 상태고요. 마을 내부로 이어진 도로의 경우 수많은 개인 필지와 군유지로 이뤄진 관습법상 도로로서 마을분들 모두가 이용하시는 도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도 않고 사용하시는 데에 있어 어떠한 분쟁의 여지도 예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지 경계면에 추가적으로 표시되는 부분을 보시면 바로 옆집에서 오늘 물건의 경계를 일부 침범 중인 상태인데요. 마을 내부로 신축된 주택들이 아니라면 대부분 지적 경계면이 맞지 않는 상태로 다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해 측량을 통해 바로 잡는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마을 내부 경계면 자체가 맞지 않는 편이라 하나씩 고치려고 한다면 마을 전체를 뒤엎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니 오늘 물건을 취득하시기 전 서로의 경계를 조금씩 침범하거나 많이 침범하는 집도 있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다시 대지로 돌아가 주택과 제시외 건물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표시되는 건물들은 모두 주택과 제시외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에서 주택으로 사용 중인 공간의 전체 면적은 61.7제곱미터 18.6평입니다. 주택의 경우 목조 및 조적조에 기와형 강판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바로 앞으로 위치한 주택의 일부로서 사용 중인 공간은 판넬조의 기와형 강판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진을 보며 둘러본 결과 현관 공간으로 사용 중이라 보는 편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주택보다 조금 더 안쪽으론 창고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 디귿번 창고의 경우 조적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면적은 5.5제곱미터 1.6평입니다. 그리고 마당 쪽으론 다른 창고 건물들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 리을번의 경우 조적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진 창고 공간이고 면적은 45제곱미터 13.6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시외 건물 미음번은 창고 앞으로 위치한 처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시외 건물 비읍번의 경우 조적조의 슬레이트 지붕으로 이루어진 창고 공간이고 면적은 22.5제곱미터 6.8평입니다. 그러니 주택과 제시외 건물들의 전체 면적은 149.7제곱미터 45.2평입니다. 주택의 방위를 살펴보게 되면 거실 창문 기준 정남향 배치로 이루어져 있어 채광량은 무척이나 우수한 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매각 물건이 위치한 곳은 경상북도 성주군 벽진면 용암리 소재에 위치하고 있고 규모 자체가 그리 크지 않은 마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마을 내부에는 창고 시설들도 자리 잡고 있는 듯 했지만 직접적으로 어떠한 유형의 건축물인진 확인하지 못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매각 물건이 위치한 곳에서 생활 편의 시설이 부족하다는 아쉬운 점이 분명 존재하긴 하지만 택배 배송은 무리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직접 거주하시기엔 불편함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도심 속에서 거주하고 계시다 귀농 귀촌의 꿈을 품으셨다면 다소 불편한 생활이 예상되니 근처로 거주하고 계시며 저렴하게 취득할 만한 세컨하우스를 찾고 계신 분들께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제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위치를 확인하고 머니옥션을 통해 상세한 내역까지도 지금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이 매각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성주, 고령, 대구, 칠곡, 구미, 김천, 영동 등이 위치하고 있고 오늘의 집에서 성주군청까진 자차 기준 25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으며 대구광역시까진 자차 기준 1시간 정도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다른 지역군에서 이동하시기에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차가 없으시다면 찾아오시기 그리 쉬운 편은 아니기 때문에 자차는 필수라고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의 집 근처로 오시면 남동측 방향으로 성주군청이 위치하고 있으며 북서측과 북동측 방향으론 김천시청과 구미시청이 보이고 있습니다. 김천시청 방면으로 이동하시더라도 그리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으니 주변 다른 지역군에 거주하고 계시더라도 손쉽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물건지 주변으론 국도와 지방도 그리고 고속도로가 위치하고 있으며 마을 앞까지 이어진 도로는 일반적인 왕복 2차선의 도로변입니다. 그리고 주변으론 임야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산세가 높고 수많은 골짜기들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니 여름철엔 시원하며 겨울철엔 다소 추위에 약할 수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이곳이 오늘의 집이 위치한 마을이고요. 방금 설명드린 그대로 수많은 골짜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집 주변으론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버스 정류장도 존재하긴 하지만 버스의 배차 간격이 긴 편이라 실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엔 다소 불편한 위치였습니다. 오늘의 집은 이곳에 위치하고 있고 위성지도상의 오차로 인해 경계면이 다소 밀린 듯한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도와 위성지도를 확인하며 실제 현장에서 확인해 본 결과 주택과 제시외 건물들은 대부분 대지 경계 내에 위치하고 있었고 집 바로 앞으로 지나가는 도로는 국유지로 지정된 상태 또한 정확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물건에 대해선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머니옥션을 통해 상세한 물건 내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3 타경 3376 관련 물건 번호 2번이고요. 물건의 소재지는 경상북도 성주군 벽진면 용암리 149번지고요.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입니다. 최초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600만 원이고 현재 신권 상태로 동일한 가격대로 진행 중입니다. 매각기일은 2023년 11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현재 토지 매각으로 진행 중이며 현재 지분으로 진행 중인 상태라는 점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총 지분권자는 3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각 중인 지분은 7분의 2 지분으로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7분의 2 지분의 최저가격 600만 원에서 1회 유찰 시 420만 원이고 2회 유찰 시 290만 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금액의 평당 금액은 17만 원이고 1회 유찰 시 12만 원, 2회 유찰 시 평당 8만 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러한 평당 금액대로 대지 전체를 취득하신다면 현재 진행 중인 가격에선 2,090만 원이 되고 1회 유찰 시 1,470만 원, 2회 유찰 시 전체 984만 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현재 주택은 매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취득이 필요하며 주택은 전체 1,800만 원에 평가됐으나 1,000만 원 이하로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전체 진행 중인 대지의 면적은 407제곱미터 123.1평이고 지분의 비율대로 취득하신다면 116.29제곱미터 35.1평입니다. 주택과 제시외 건물의 전체 면적은 149.7제곱미터 45.2평입니다. 하지만 매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취득이 필요합니다. 대지의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는 목조 및 조적조, 판넬조의 기와형 강판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시외 건물들의 경우 조적조와 철파이프조, 판넬 지붕, 강판 지붕, 슬레이트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택의 사용 승인날은 미상이며 건축물 대장과 건물 등기가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지의 소유권 변동 내역이 많지 않고 최초 소유자분의 자제분들께서 상속받으셨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분으로 대지를 취득하시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공유물 분할 경매를 통해 대지를 다시 재경매로 진행시킬 수도 있고 다른 지분권자들과 협의 후 전체를 취득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 다양한 관점에서 취득하시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매각 물건 현황표를 보시면 매각 중인 토지 면적이 표시되고 있고 서두에 설명드린 그대로 7분의 2 지분으로 진행 중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정평가 요항표를 보시면 경상북도 성주군 벽진면 용암리에 소재하는 수군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과 농경지 그리고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본건 또는 본건의 인근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시내버스 정류장이 인근 및 근거리에 소재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고 남측으로 3m에서 4m 폭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그리고 주택 내부가 비워져 있고 장기간 방치된 물건이 다소 소재합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보시면 전입세대 열람결과 전입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명도 비용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토지 등기부를 보시면 별다른 내역 없이 모두 소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골치 아프게 하거나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깔끔한 매각 물건입니다. 이로써 경매 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의 값싸고 좋은 물건들로 찾아올 테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탁드려요.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후 혜택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세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